식품위생법 관련 법규 및 규정입니다. 자, 식품위생법은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떡과 관련된 문제, 위생에 관한 문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구, 용기, 포장. 예전보다 시험 범위가 많이 축소는 되었습니다. 유독기구 판매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떡 같은 거 담아줄 때 뜨거운 떡을 유독한 물질이 나오는데 담아주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말이 긴데요. 사실 유독한 물질에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거에다가 담으면 건강을 해쳐서 포장 판매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법이기 때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간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에서도 수입해서도 저장, 운반, 진열해서도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큰 제목만 보셔도 돼요. 기구 및 용기 포장 및 기준에 관한 규격은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정하는가, 누가 고시하는가, 그러면 식약처장. 이게 이제 답인 거죠. 자, 공전. 우리가 이제 요런 그 기구 용기, 그다음 첨가물, 떡에 사용해도 되는 첨가물,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거를 누가 지정하는가? 식약처장이 공전을 작성해서 보급한다. 이것도 식약처장이에요. 거의 식약처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를 또 찾아내면 돼요. 공부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영업. 자, 영업은 요거 보세요. 허가와 신고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고라는 거는요. 내가 판매, 제조업, 운반업, 소분업을 할 거면 시군구청에 가서 저 이런 업을 할 겁니다. 휴게음식점을 할 겁니다. 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자 등록증이 나오죠. 근데 허가는 조금 더 그 절차가 복잡해요. 뭐 관련된 거라든지 식품에 어떤 거를 조사할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적어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받는 곳, 신고해야 되는 거 구분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가? 신고는 그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인데요. 조사 처리업은 식약처장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를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시군구죠. 예. 이런 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은요. 술 판매 안 돼요. 음주 안 돼요. 일반 음식점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를 갔는데 술을 판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는 가능해요. 근데 유흥종사자가 있으면 안 되고 유흥주점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에 따라 이 업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노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식품 소분업. 소분업은 이거를 식품을 아니면 첨가물이나 뭔가를 이렇게 나누어서 소분해서 파는 거를 식품 소분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과 벌구를 말한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 포장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써 있어요. 자가는. 다만 어육 제품, 식용 유지, 특수용도 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 식품 전분 장류 식초는 소분 판매에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분업 하면 무조건 안 돼요. 예, 법적으로. 그래서 소분업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을 보면은 이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을 얘기합니다. 역시 여기도 보면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어육제품 이런 거 식초 전부는 제외한다. 네, 이런 걸 나눠서 판매하다 보면은 이물질이 들어간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다른 업종으로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간소화시켜 준 거예요. 가공업으로 신고가 돼 있고 수산물 가공업, 축산물 가공업 이렇게 돼 있으니 다른 영업을 할 때에는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고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뭐 가게 이름도 정하고 소재지 면적도 정했는데 만약에 사업주가 변경된다거나 가게 이름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이런 거 다 변경사항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우리 보건증, 자가진단, 건강진단 요거 하죠. 그때 장티푸스, 폐결핵, 전형성 피부질환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 위생 교육도 받아야 돼요. 매년 받아야 되는데 영업을 미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식품 위생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간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매년 식품 제조 가공업 직수 판매 이런 거는 3시간 정도를 해요. 근데 유흥주점 2시간, 집단급식소 3시간. 이건 매년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뭐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할 거예요. 그때는 8시간 받아요. 처음에는 조금 길게 받아요. 나중에는 이제 거의 짧게 3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이런 시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도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를 하다 보면요. 가끔 어떤 데는 보면 우수업소, 모범업소 이렇게 간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식약처장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서 지정합니다. 자 벌칙도 저 시험 볼 때 나왔거든요. 1회 떡제조기 응사 1회 때 이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동물을 판매할 때 아니면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이런 거를 했을 때 몇 년형인가 얼마의 벌금인가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10년, 5년, 3년. 근데 요 중에서 문제 하나 정도 나와요. 네. 너무 어려워요. 방대해요. 그러면은 6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요. 그냥 넘어가시고 아니면 그래도 한 번씩 읽고 가세요. 예. 또 기억나는 게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식품위생법규는 그래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 두세 문제 나오니까 또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